그 미국의 성과를 좀 더 말씀드린다면, 일본 내에, 미군 기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키나와를 한번 갔다 왔어요. 미군 기지 장난 아닙니다. 오키나와입니까? 중앙에, 아주 섬 중앙에 미군 기지, 굉장히 넓다란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미군 기지를 미군이 확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일본에게 전쟁 배상금도 면제해주고 안전보장도 제공해주고, 특히 영토 문제, 독도라든가 이 태평양섬, 중국과의 어떤 센카쿠 센카쿠입니까? 중국과 이런 이영하게 충돌한 지배하고 이런 그런 지역에 대한 태평양섬 그런 일본의 이익을 보장을 해주게 되는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입장도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에 대한 어떤 향수라든가, 식민지의 영토를 점령하고 관리하고 통치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런 거는 일본과 미국이 공유하는 것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식민지를 점령했다는 점에서 그런 경험이라든가 인식은 공유하는 것이죠. 다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일본은 파쇼 국가였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잘 관리해서 가르치면 기독교 문명을 전파하면, 그래도 일본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 편을 들고 협력할 수 있다. 요게 존 포스터 달러스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컨트롤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불만은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불만도, 한국도 미국의 파트너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왜? 한국은 미국이 일본을 지켜야 되는데, 일본의 안전을 지키려면은 일본 더 앞에 있는 해나탄 넘어서에 한국이 지켜줘야 일본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도 케어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 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특정 권리를 특정 조약문에 작성을 해가지고 한일 간에 향후 직접 협상하도록 이렇게 조약문을 만들어내면서 불완전한 조약으로 봉합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총 결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일본에서 전후 일본을 부강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는데 대표적인 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글라스 메가더죠. 전후 일본 점령 정책을 징벌 정책에서 재건 정책으로 변화시키는데 아주 대공을 세운 인물 메가더가 있고, 또 메가더 밑에서 연합국 총사령부 주일 정치 고문이었던 시볼트라는 인물이 또 아주 대단한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인물이죠. 나중에 이 사람이 주일 대사했죠. 시볼트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댈러스, 미국 측 수석 대표. 메가더, 시볼트, 댈러스는 일본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3인방의 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댈러스도 한국의 은인이었지만 과연 일본만큼 우리를 케어해 주는가,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끝이 다 돼가는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잊지 말아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그게 다가 아니죠. 바로 영국입니다. 미국 배후에서 국익 확보에 대성공한 나라가 바로 그레이트 브리튼,
저 섬나라 영국입니다. 아시아의 시장 확보, 다시 재확보를 했고, 왜냐하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DNBNF에서 프랑스가 개박살나면서 퇴각을 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아시아의 시장을 그래도 꽉 붙이고 자기 시장을 확보한 국가, 짭짤한 실속을 차린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확보하고 유럽에서도 미국의 달러가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에 더 많이 가는 거를 다시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런던 쪽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미국을 하여금 유럽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유럽의 이 군사적인 경제적인 원조를 붙도록 한 외교력을 추진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대미 원조를 확보를 했다는 얘기요. 그 유엔에서 발언권도 확보를 하고 일본과의 파트너십도 구축을 하고 그러면서 자유진영의 넘버2 국가로서의 위치를 재확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가운데서 샌프란시스코 회담이 끝나고 나면서 51년 10월 달에 노동당이 이제 다시 패배를 했던 것이죠. 뭐 노동당이 집권하든 보수당이 집권하든지 그런 게 관계없이 영국의 국가 이익은 그대로 고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샌프란시스코 회담이 끝나고 나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이제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 일본의 과거사 청산은 샌프란시스코 회담을 해서 완결된 것이 아니라 미진한 것이죠. 미진해서 한일 회담을 통해서 과거사 청산 배상금 문제가 문제가 계속 이제 혹이 달리듯이 계속 이제 한일 회담이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일 회담을 향후의 한일 회담을 통해서 배상금 문제, 청구권 문제죠. 청구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제일동포 법적 지위권 문제라든가 그런 저런 그 영토 문제, 독도 문제, 영토 문제 이런 모든 것이 또 문제,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한일 회담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회담이 안 될 때는 결국은 일본, 미국의 바치카랑을 붙들어 가지고 우리 편으로 오라고 막 끌고 당기고 이래 할 판인데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또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50년대 장기간 동안에 한국과 일본은 그 소위 이 네 가지 안건을 두고 이제 삿바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일과의 갈등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이 외교라는 것이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남겼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국 외교가 몸부림친 그런 회담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유천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